예비 공공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부인과 마지막 2020년 국시 문제풀이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초경이 없어서 왔고 그 다음에 유방과 음모 발달은 테너 사기로 테너 사기라는 건 이제 다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유방과 음모 발달은 정상적인데 월경이 없어. 그러면 뭘까 하고 이제 이 그림을 봤는데 얘만 봤을 때 뭔가 질이 맹관이고 그래서 뭐 MRKH인가 맹관인가 하고 딱 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안에가 고여 있죠. 이게 월경혈이 지금 막혀서 못 나가고 여기 고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막혀서 결국 못 나왔다는 얘기네. 아, 발달은 잘 됐는데 여기 막혀 있어서 못 나오는 건 천연막 막힘증이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네. 천연막이 막혀서 여기가 못 나오게 통과를 막는 거죠. 이 경우엔 여기만 이렇게 십자 절개술을 해주면 됩니다. 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네, 같이 볼게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면 월경이 3개월 전부터 없었어요. 근데 이제 8개월 전에 자궁 긁어냄술을 받았다. 아, 그럼 어떤 술기를 했네. 자궁 긁어냄술이랑 술기를 해서 이제 여기를 보니까 여기 붙어 있죠. 원래 이렇게 내강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고 여기도 이 난관 조영술을 보면 여기가 하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유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궁 내 유착이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긁어냄술을 받았거나 뭐 자궁 내 감염이 있었거나 결핵이 있었던 경우 아셔만 신드롬, 즉 자궁 내 유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붙어 있는 걸 떼주기만 하면 됩니다. 수술적 제거를 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네, 같이 보겠습니다. 질분비물이 있어서 왔는데 KOH를 첨가했을 때 악취가 났고 그 다음에 펴바른 표본 검사에선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이게 바로 이 세포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클로셀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세균성 질염에서 휘프 테스트 양성, KOHC 냄새가 난다고 하는 휘프 테스트 양성이 보이고 버자이나 상피세포 근처에 이렇게 세균들이 보이는 클로셀들이 보이는 걸 봐서 네, 세균성 질염이라고 임프레션은 쉽게 잡았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세균성 질염에서 메트로니다졸만 외우고 가서 메트로니다졸 하고 봤더니 답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클린다마이신도 사용이 가능하다. 클린다마이신도 사용이 가능하다. 전형적으로 쓰는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메트로니다졸이 아니라 클린다마이신이 답이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월경으로 왔네요. 3개월 전부터 월경이 없다. 초경은 있었고 초경 이후로 28일 주기로 잘 했는데 갑자기 3개월 전부터 월경이 없어진 거죠. 이제 뭐 2차 성징도 있고 초경도 있고 다 했었는데 갑자기 월경이 없어진 상태네. 그럼 무슨 문제일까 하고 봤더니 6개월 전부터 두통이 있고 네, 위 양관자 쪽 반맥. 이게 주로 옵티키아즘을 침범한 경우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뇌하수체, 시상하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호르몬들을 보니까 네, 이제 뇌에서 나오는 자극 호르몬들이 다 굉장히 낮죠. 아, 머리 문제구나. 그리고 뭐 프로락틴이 많고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들을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네아스 샘종 같은 경우에는 절제술을 해줍니다. 이건 내분비 때 다시 한번 다룰 텐데 네아수체 샘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 샘종 자체가 어떤 영향을 하는 것보다 영향을 하지 않고 그냥 크기로 인한 매스 이펙트를 주는 그런 거대 샘종들이 가장 모스트 커먼한데요. 얘네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는 일단 뭐 머리도 아플 수 있고요. 시신경 교차 침범 시 이제 양관자 족반맥 다 지금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를 침범했을 시 생식샘 기능 저하. 지금 이 현상이 여기서 이 문제에 나오는 환자에게서 나온 거죠.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수술을 진행합니다. TSA라고 이제 코 속으로 해서 스페노이다를 뚫고 접근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고요. 일단 뇌하수체 샘종은 내분비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월경통이 심해서 왔다. 자궁은 정상 크기고
왼쪽으로 고정. 자궁의 운동성이 감소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콩알 크기의 결절이 있다. 그러고 이제 봤더니 뭐 아망원 CA125가 증가돼 있고, 여기를 보면 이제 완전 균일하게 검정색의 어떤 그런 낭종이 보이죠.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궁 내막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의했을 때 자궁 내막종은 이렇게 까맣게 균질하고 그 다음에 CA125가 나오면 자궁 내막종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답은 자궁 내막종이 되고, 이 경우에는 임신이 되지 않고 월경통이 심해서 왔으니까 통증 치료를 하면서 임신을 생각했을 때는 이 자궁 내막종을 절제하는 시스텍토미를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치료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초음파를 봤을 때 초음파를 보면 뭔가 전체적으로 까맣고 크게 뭐가 있는데 이게 뭐 난소종양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색이 까맣고 이렇게 된 거는 자궁내막종이고, 문제를 더 봤을 때 결국 자궁내막증에 의한 자궁내막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월경량이 많아지고 월경통이 심해서 왔다. 사실 이것만으로 뭔지는 알기 힘들죠. 골반검사에 자궁은 임신 10주 크기로 커져 있다. 임신 10주 크기로 커져 있으면은 뭐 자궁 샘근육증, 아데노마이오시스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이걸 봤더니 자궁이 있고 자궁 내막인데 그 안쪽에 뭔가 덩이가 있네요. 자궁 샘근육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궁 전체가 좀 커지는 느낌인데, 여긴 이렇게 자궁 내막 안쪽에 덩이가 있는 걸 봐서는 자궁 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이니까 GnRH 아고니스트를 쓴다, 이렇게 암기하라 말씀드렸었죠. 자궁 근종에 대해서는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한다. 특히 수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싫은 여성에서 특히 이렇게 사용한다. 너무 크거나 한 경우에 수술을 해야겠죠. 다음 문제도 정지해서 풀고 보도록 할게요. 냄새나는 질분 유물, 외음부 가려움.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진만 봐도 편모충 질염인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편모충 질염 단어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사실 트리코모나스를 편모충 질염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거품이 있고 화농성 냄새가 나고 소양감이 있고, 뭐 추가적인 소견으로는 뭐 스트로베리 서빅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메트로니다졸을 하고 성파트너로 치료를 한다. 정지해서 풀어보시고, 사실 첫 줄만 읽어도 이거는 그냥 보감유실금이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배에 압력이 올라갈 때 소변이 샌다. 여기 좀 더 정확하게 방광내 위에 폐삽을 넣을 때 소변이 샜다. 즉 방광내 압력이 높아지면 소변이 여전히 샌다는 거죠. 큐팁 검사를 했을 때 40도가 나온다. 이런 게 다 주요 클로가 될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큐팁 검사상 30도가 넘어가는 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게 근육 문제니까 KL 운동, 근육의 힘을 강화하는 치료를 먼저 한다 말씀드렸었죠. 정자하여 풀어보시고, 불임으로 왔네요.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여성인자를 보면 왼쪽 난관 절제술을 받았고 오른쪽 난관 수정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나와서 갈 수 있는 길이 양쪽 다 막힌 거죠, 일단은. 그러고 봤더니 여자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호르몬도 다 정상 수치고. 이제 남자 정액 검사를 봤는데 정액량은 많은데 정자 수는 적죠. 그리고 운동성도 적고. 이렇게 정자 수가 좀 적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게 자궁 내, 그러니까 세포질 내 정자 주입을 할지 아니면은 고식적 체해 수정을 할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의 기준이 200만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동성 있는 정자의 개수를 확인해서 200만 개보다 적으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고식적 체해 수정을 해도 못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아예 정자에서 좀 건강한 걸 뽑아서 난자 내로 넣어주는 세포질 내 정자 주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남성인자에서 보시면 이때 말씀드렸듯이 운동성 있는 정자는 얘네 3개를 곱합니다. 얘네 3개를 곱해서 15를 곱한 게 아니라 0.1을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이건 500만이니까 1000만에 0.15니까 150만, 즉 200만보다 적거나 같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예 이 경우에는 그냥 패트리 디시에 그냥 난자와 정자를 놓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수정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예 직접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난관 절제술. 이 난관 수종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네 잘라주고 그다음에 세포질내 정자 주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풀어보실게요.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탈 사인이 좀 안 좋고 체온이 높고 자궁경부 움직일 때 심한 통증, 서비컬 모션 텐더니스가 있는 걸 봐서는 PID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 뭐 백혈구도 높고 CRP도 높으니까 감염이란 건 확인할 수 있겠고, 굉장히 심해 보여서 이럴 때 뭐 수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골반내 감염의 기본은 항생제 우선입니다. 아무리 심해도 일단은 항생제 우선을 하고, 경하면은 경구 항생제 처방 하고 이제 외래 경과 관찰을 하고, 심하면은 입원 후 항생제 치료를 한다. 입원 치료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네, 치료 방법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시고, 네, 약물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세리아인 경우에는 아지트로마이신, 세프트리악손, 네, 클라미디아의 경우는 아지트로마이신, 그 다음에 톡시사이클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외음부가 단단하게 만져지고 좀 여기 문제가 있어 보이죠. 좀 빨갛게 하는 것도 보이고, 왼쪽 소음순과 대음순의 피부도 두꺼워져 있고, 이게 외음부에 이렇게 된 경우에, 이게 외음부 암 같은 경우가 되게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 점검을 통해서 이게 악성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외견상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외음부 암이 될 수 있어서 생검을 해야 된다. 뭐 치료도 나오려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크기가 큰 경우는 수술을 하고, 크게 작은 경우는 국소 절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해서 풀어보시고, 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땀이 나면 불면증, 전형적인 폐경 증상이죠. 나이가 좀 어리긴 한데 전형적인 폐경 증상이 나타났고, 이럴 때는 FSH를 봐서 40보다 큰지를 확인한다. 네, 폐경의 FSH랑 추가적으로 이니빈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폐경을 이제 의학적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네, 같이 볼게요. 피임을 위해 왔는데 이제 38세 여성이고 월경통과 월경과다도 있다. 하루 한갑 흡연을 한다. 흡연하는 경우에 우리는 피임약 중에 에스트로겐 제제 들어간 걸 쓸 수 없다 했죠. 그리고 이제 월경통과 월경과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궁내 장치랑 피임약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금기에 흡연하고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이 금기니까 일단은 3번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자궁내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레나 쿠퍼 중에 4번, 5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월경량과 월경통을 감소시켜주는 게 미레나기 때문에 레보노게스트를 자궁내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뭐 콘돔이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적절한 처치를 고르는 거니까 미레나를 쓰는 게 맞겠죠.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2개월 전보다 훨씬 커졌고요. 이런 경우에는 악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들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크기 자체를 봤을 때 8cm이 넘기 때문에 악성을 의심할 수 있고 복강경 수술을 한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둬야 된다 했죠. 자궁부속기에 덩이가 만져져서 왔을 때 8AM, FVI, PBS를 통해서 얘네들이 있는 경우 악성 의심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네, 같이 볼게요. 6일 전에 성폭행이면 좀 늦게 온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폭행을 당했을 때 시기별로 어떤 처치를 해야 되나에 대한 문제인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6일이란 건 굉장히 늦은 거기 때문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좀 염증을 일으켜서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7일까지도 사용 가능하고요. 다음과 같이 각각 언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자궁경부 상피내암으로 원뿔 절제술을 받았다. 근데 이제 치면 음성, 절제면도 음성이다.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 됩니다. 코나이제이션을 하고 봤더니 이제 뭐 깊이도 뎁스도 1mm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절제면도 음성에 림포베스큘러 시스템에 인베이전도 없다. 보시면 고위험 인자가 아니죠. 절제면도 음성이고 림프절전이도 없고 자궁뭉치면도 없기 때문에, 즉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술 후 경과 관찰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스테이지 1A의 1이 되겠고요.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네, 같이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령에서 질출혈이 있어서 왔다. 5년 전 폐경이 됐고 이렇게 쭉 보고 이제 그림을 보면 이 자궁 내막이 좀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궁 내막 생검을 해야 된다. 특히 폐경이 된 경우에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경우는 악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검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폐경 후 자궁 내막이 4mm보다 큰 경우 자궁 내막 생검을 한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량의 불규칙적인 질출혈이고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있었다. 자궁 내막 두께는 7mm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자궁 내막 생검을 해야겠죠. 그러고 봤더니 자궁 내막 생검이 없네.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검사도 아직 안 했고 한 상태인데. 그럼 일단 검사하고 좀 더 진행하기 전까지 치료는 계속 해야겠죠. 이 타목시펜 같은 경우 유방암에 대해서 안타고니스트, 즉 유방암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지금 자궁 내막 두께가 두꺼워졌는데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끊을 수는 없고요. 다른 처치를 하기에는 뭐 나온 게 없죠.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에 네, 이 조직 검사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타목시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자궁 내막 검사를 했고 정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른 처치는 하지 않고 그대로 유방암에 대한 치료를 지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덩이가 만져서 왔다. 15cm이고 다방성이다. 수술이죠. 15cm 여기서 걸리고 멀티로큘레이션 3번에서 걸리니까 답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네, 이건 약간 신장 쪽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져와 봤고요. 나중에 신장할 때 다시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엔 소변이 새는 게 아니라 소변이 조금씩 자주 나오고 시원하지 않다고 한다. 아랫배에 딱딱한 덩이가 있고 보면 뭐 당뇨병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신장이 좀 이렇게 신우가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소변이 나야 되는데 못 나가고 그냥 다 차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방광에서 아랫배에 딱딱한 덩이, 즉 방광에 소변이 차 있는 채로 만져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소변을 봐야 되는데 못 누는 신경성 방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뭐 당뇨나 이렇게 그런 경우에서 신경이 손상된 경우 소변이 찼는데도 못 내보내서 생기는 겁니다. 나와봤자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아랫배 딱딱한 덩이처럼 만져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 답은 신경방광이다. 정지해서 풀어보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덩이가 만져진다. 그러고 봤더니 뭐 수치들은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덩이 뭐 만져지는데 정상이면 그냥 경관처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그림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39-2 그림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크기를 보면 여기 9 곱하기 8cm 8cm이 넘는구나.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림까지 자세히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8cm 이상이다. 정지하고 풀어보시고 보도록 할게요. 초경이 없어서 왔다. 외음부 모양은 정상이고 자궁과 난소의 크기가 작다. 염색체 검사는 46XX네요. 즉 여자에서 초경이 없고 외음부는 정상인데 자궁과 난소 크기가 작다. 생각해본 게 자궁과 난소의 크기가 작으면 이게 흔적 생식기가 아닌가, 그래서 스와이어가 아닌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여기 XY가 아니라 XX죠. 스와이어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안드로젠 무가뭉성도 대부분 이제 XY로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생식기도 제대로 안 나오고 털도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털이 다 있죠. 뭐 발달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뭐 MRKH라고 하기에도 뭐 근거가 없죠. 일단 자궁이 작다는 건 자궁이 있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게 또 호르몬을 보면 근데 이제 FSH가 굉장히 높네요. 이게 40이 넘으면은 이제 오바리안 인서피션시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폐경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기 난소 폐경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돼서 좀 약간 조기 난소 기능 상실이라는 인프레션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46XX고
나머지를 다 배제 진단 해봤을 때 FSH가 높은 거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조기 난소 기능 상실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춘기 발달이 아예 없으니까 사춘기 발달부터 시켜야 되는데 시작은 저용량 에스트로겐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외연부가 아프다. 이건 그냥 그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통증성이 있으니까 일단 내독은 아닐 거고요. 얘네들 중에 이제 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래서 그냥 헤르페스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치료는 어시클로비어로 한다. 네, 정제하고 풀어보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덩이가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HPV에 의한 콘딜로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보시면은 치료는 임신 중이니까 임신 중에 가능한 걸 봐야겠죠. 임신 중에는 불가능한 건 이제 피해야 된다 해서 얘네를 외우고 그럼 나머지가 가능할 텐데 여기서 그 중에 가능한 건 TCA 도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기부터 다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